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숙하면서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저쪽에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손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 고위급 협의 검토하자. 태국에서 열렸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만난 아베 총리의 손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앉읍시다. 그러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해서 11분가량 회담을 했습니다. 뭐 표현이 회담, 환담, 대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한일 정상 11분간 깜짝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는요. 모든 방법 동원해 지금 꼬여있는 한일 관계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기사 뭐 본격적으로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세계 GDP, 세계 경제력, 뭐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한 거죠. 30%를 차지하는 시장, 최대 경제 블록 RCEP, 사실상 타결, RCEP 약자입니다. 뭐 풀면은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유무역 협정에 버금가는 겁니다.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 등 15개 국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최종 합의합니다. 인도가 좀 관건인데요. 이번에 인도는 일단 빠지지만 더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27조 달러. 전 세계 경제력의 30%를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기 하강 극복, 자유무역 확산하자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국정원장이 뒤집은 안보실장의 발언, 이른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였죠.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제 국정원장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ICBM은 이동 발사, 정의용 안보실장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그리고 정 실장이 폄하한 신형 미사일엔 고체 연료라 탐지 어려워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보실장은 북한의 어떤 군사적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그다지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인 반면 국정원장은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원, 김정은 12월 트럼프와 회담 목표를 삼고 있다. 한 달 내 실무 접촉 예상한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인생 탈탈 터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마 위에 검찰 또는 경찰 어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스마트폰 확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인생 탈탈 터는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군요. 조국 전 장관 휴대폰 압수영장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증거에 키 쥐고 있지만 압수수색 함부로 허용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는요.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 선별 수집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휴대폰 기기 가져가서 뭐 다 본다는 거죠. 그럼 인권 침해 별건 수사 막을 기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박상혁 변호사,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쪽 봐주시죠. 11분 깜짝 환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 얘기고요. 갑자기 나온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가 이게 언제적 시절 얘기입니까? 근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가 FTA, 방금 전해졌던 RCEP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키워드,
더는 못 기다려.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 이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문 아베 깜짝 환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이 우리를 겨냥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맞대응 조치로 이 지소미아 중단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시한이요. 11월 23일 0시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뭐 계속 간다 입장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군요. 이 상태로. 근데 그걸 앞두고 깜짝 환담이 있었다. 톱다운 해결 기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 정상 11분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뭐 어떤 정식 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요. 얼굴 맞대고 제대로 뭐 얘기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얘기 좀 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관계 악화 방치 안 돼. 이런 공감대가 있고요. 이달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 11분 동안 이뤄진 깜짝 환담. 깜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어 통역, 그리고 일본 쪽에서 한국어 통역이 준비 안 돼 영어 통역으로 대화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통역이 영어로 일본 쪽 통역에 전달하고 일본 쪽 통역이 그 얘기를 듣고 일본어로 아베 총리에 전달하고 다시 또 거꾸로 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 통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만나서 인내심 갖고 북한 지속 관여를 뭐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언론은 어떤 기대감 그리고 만났다는 자체의 의미를 부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고위급 대화를 진행해서 풀어가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본 쪽은 약간 결이 좀 다르게 가고 있나 봅니다. 한국선 우호적이었다는데 이렇게 묻자 일본 관반 부장관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한국에 물어봐라. 이거는 말 자체가 이렇게 딱 들으면요. 뭐 그다지 우리는 뭐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보시면 양국 11분 환담 그리고 브리핑을 했는데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선 지소미아 입장에 대한 변화 기류가 약간씩 읽히고 있죠. 지금요. 조금씩 지소미아 우리가 뭐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국정원장 장관 같은 날 유화 발언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다지 반응이 뭐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실제로 이날 대화 무드의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달리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단호한 입장 전달 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담이라는 표현 대신 대화는 말 그대로 그냥 말을 나눴다. 환담은 분위기가 좋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환담과 대화 약간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은 거세지는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풀 생각이 없어 답답해하는 한국의 입장이 드러났다. 초조한 문 대통령.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손을 잡아 끈 걸 이렇게 또 일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와 일본이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까지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자, 공인전 청와대 대변인은 굉장히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된다라는. 근데 반면에 일본 관방부 장관은요, 기자들이 한국에서는 뭔가 분위기 우호적이었다는데 환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한국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또 반응이 나타납니다. 굳이 또 그렇게까지 설명할 건 뭔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콕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뭐 아베 총리를 좀 조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우예요. 그냥 얼굴 정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만 할 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얘기를 좀 10분 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조율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전 결심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걸 겁니다. 예.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는 예. 아세안 10개 국가의 한중일, 예. 13개 국가가 만나는 자리인데 예. 에이펙 회의처럼 예. 개별 국가 간의 정상회담 자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장소도 13개 나라 국가의 정상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 예. 뒤에 있는 비어있는 소파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이 없었던 거죠. 어. 일본어 통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동하고 갔다면 이건 준비된 회담이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만드는 건데 예. 영어 통역만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고요. 어. 두 정상이 만나고 나면 이 다음에 행보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톱다운 해결이라는 거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 지금까지 한일 간의 마쿠에서만 외교 채널에서든 또는 비공식 채널에서든 접촉을 해왔다면 예. 이제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공식적인 채널에서 고위급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장관급이 될 수도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채널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무슨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지금 한일 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일본 언론들이 우리를 향해서 초조해진 문 대통령이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한일 문제는 한일 관계 갈등은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소미아 종료 예. 이번 23일 0시부터로 이제 종료가 되는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미국이 다각도의 채널로 나서서 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양국에 다 지금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게 지금 외부의 큰 변수고요. 예. 앞으로도 남아있는 건 많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를 하지 않고 예. 연장을 한다면 예. 그럼 일본은 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흔히 말하는 경제보복이라고 했던 예. 수출 규제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는 그 앞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로 양측이 역사 갈등을 일으키다가 예. 경제보복으로 나왔고 그에 맞서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고 예. 앞으로도 또 남아있는 게 많아요. 예. 아까 처음에 시작된 강제징용 배상에 관련된 지금 우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중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기업의 자산을 지금 압류 조치를 예. 했거든요. 법원에서. 예. 이걸 지금 하는 시점에 가면 일본은 외무성의 담당자의 코멘트이긴 하지만 예. 국익공강을 건너는 셈이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 문 대통령이 나서서 아베 총리의 손을 붙잡고라도 예. 어찌 보면 초조한 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들어가면서까지 예. 회담을 하자고 했던 거는 지소미아 문제 먼저 해결을 하자. 그럼 이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연결을 해서 예. 이 둘만 서로 간에 뭐 막 바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결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또 따로 놓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 한일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즉각 대응을 했던 불매운동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관광 중단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문 대통령의 어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보여줬던 저 행보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 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지성인이든 또는 한일 관계 전문가든 심지어 야당이든 언론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라. 톱다운식으로 풀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행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이 중요한 건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톱다운 해결 기대. 그렇죠. 양국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일 정상 최악은 막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극적 타결 이 부분은 미지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전하고 있네요. 방콕에서 13개월 만에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 사전 약속 없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를 이끌듯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리 안보에 도움된다면 지소미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약간 좀 어떻게 유화적이죠. 한일 관계 변화 분위기 속속 감지하는데요. 파국 책임 미루려 명분 쌓기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 관측을 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전 의원님. 지금 당장 윤경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지소미아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맞박. 어떻게 보면 서로 줄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예. 그 상황이 매우 고약합니다. 지금 다행히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대화에 예. 물꼬를 틀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예. 다만 11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영어로 또 순차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예. 통역이. 그러면은 실제로 오간 말은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럼 많은 말이 오갔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일 것 예. 같고 다만 우리가 그러면 지소미아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데 일본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11월 23일 0시가 우리한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한미 공조, 한미 동맹에 있어서 예.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분담금 아닙니까? 방위비.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잘 협상, 타결이 되어 나가려면 예.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한테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뱉어놓은 얘기들, 예. 특히 여당과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뱉어놨던 뭐 좀 입에 담기 힘든 거친 말들, 얘기들이 이런 있었죠. 얘기들을 그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돌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나 지금 일본에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뭐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맞지만 어떤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많은 신문들이 그런 분위기로 좀 기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